안녕하세요. 30대 남자 이야기 선남이입니다. 오늘은 가난한 사람 특징 1편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. 제 30몇 년을 살면서 느낀 가난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뭐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제가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고 저도 가난한 사람이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. 일단 첫 번째로 리스크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. 주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. 잘 나가는 유튜브를 보면 쟤 진짜 돈 쉽게 번다. 아니면 뭐 장사 잘 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돈 쉽게 번다. 주식으로 벌거나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도 다 쟤 쉽게 돈 벌었다. 재테크 한 사람들도 다 쉽게 돈 벌었다. 이런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운도 따라줬겠지만 리스크를 감당을 했던 사람들이에요. 예를 들면 유튜버들 처음부터 수익이 났을까요? 그런 과정들을 다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이에요. 본업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유튜브를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올인을 하거나 수익이 없는데도 리스크를 감당하고 시작한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, 주식, 부동산. 근데 딴 사람들만 보고 저 사람들은 돈을 쉽게 벌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. 떨어질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. 근데 진짜 생각까지 가난한 특징이 그런 리스크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본인의 인건비는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건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예를 들면 최근에 오징어 게임에서 뽑기가 유행했었죠. 그래서 뽑기 하나에 뭐 3,000원, 4,000원에 팔아서 너무 비싸다, 너무 많이 남겨먹는다 이러는데, 여러분 요즘 최저시급이 9,000원이에요. 물론 9,000원 넘죠. 근데 그 사람들이 뽑기를 매 시간마다 1시간에 2개 이상씩을 팔아야 최저시급을 받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은 자릿세도 내야 되죠. 재료 사야 되죠. 결국에 1시간에 몇 개씩을 팔아야 최저시급을 받아요. 그리고 시즌 상품이잖아요. 오징어 게임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지면 그 뽑기가 계속 잘 팔릴까요? 그럼 그 후에 리스크는 어떻게 할 건데요?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특징 세 번째, 본인에게 맞지 않는 명품, 여행, 차 등을 좋아한다. 보통 남자들은 이제 차를 좋아하고 여자들은 이제 명품을 많이 좋아하는데, 이거는 가치관에 따라서 내 인생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. 난 인생에서 차가 가장 중요하다. 이거 타는 게 내 인생의 소원이다. 하면 뭐 올인할 수도 있죠. 근데 그게 좋지는 않아요.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. 명품이랑 여행 마찬가지예요. 제가 말했죠. 한 달에 뭐 1,0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타고 싶은 차, 갖고 싶은 명품, 여행 여유 있는 선에서 해도 돼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월급 200에서 300 버는 직장인들이 명품, 여행,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제 주변에는 월급이 세후로 230 정도 되는데 몇 달에 한 번씩 명품 자랑, 몇 달에 한 번씩 여행 자랑,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서 돈 어떻게 모을까요? 돈 못 모읍니다. 명품 사고 정기적으로 여행 다니는 사람, 겉으로는 좋아 보이죠. 인스타, SNS에서 보면 엄청 행복해 보이고,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한번 말해보세요. 너 통장 잔고에 얼마 있냐고. 그러면은 발끈합니다. 왜냐? 없으니까. 보통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없다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발끈하거나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말로 둘러댄다. 제가 나중에도 이거는 에피소드를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, 한 명은 고급 중고 세단을 끌고 다녔고 옷도 다 명품을 입고 그리고 심지어 직업까지 속였어요. 여자들한테 대기업 다닌다고. 그러면서 막 여자들 꼬시고 그러고 이제 돈도 펑펑 쓰고 다니고 이랬는데, 35이 됐을 때 명품 좋아하고 과시했던 그 친구는 잔고에 100만 원도 없습니다. 실제로 확인된 거예요. 실제로 100만 원도 없어서 돈이 왜 없냐, 그 친구와 자기 전 재산을 친구한테 투자에 맡겼대요. 말이 됩니까 여러분? 본인 전 재산을 친구한테 투자에 맡겼대요. 거짓말이에요. 그 친구의 소비 패턴을 보면 항상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못 모은 거예요. 처음에 27 이럴 때는 진짜 초년생이고, 한 명은 되게 멋있게 사는 것 같고 명품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과시하고 이러니까 진짜 있어 보이고 저게 멋있어 보이고 이랬고, 한 명은 맨날 돈 없다 그러고 경차 중고차 타고 다니고. 근데 7년 뒤에 보니까 진짜 부자는 아낀 사람이더라고요. 돈을 펑펑 쓰는 친구는 7년을 일했지만
남은 게 없어요. 하지만 사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돈을 열심히 모았던 친구는 7년 뒤에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. 저는 그거 보면서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. 저도 뭐 사실 열심히 모은 건 아니었지만 너무 극단적인 두 예를 실제로 옆에서 보다 보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.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경험상으로는 결국 나중에 웃고 나중에 승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구나. 그리고 부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10년 뒤에도 계속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. 오늘 얘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